자, 21번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거래 필수 신고 사항이 아닌 것은 또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우리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함에 있어서 필수 신고 사항이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에서 거래 신고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인, 계, 지, 목, 종, 면, 실, 조, 중이라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인계지지목 종면 실조 중인 신고사항입니다. 인이 뭘까요? 인하면 매수 매도인의 인적 사항, 계하니까 계약일자, 계약일자니까 중도금 잔금 지급일,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실거래 가격, 실거래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조건과 기한, 개업 공인중개사에도 있으면 개공사도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 내용이 지금 비교적 많지만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늘 쳐다보면서 한 번씩만 웃으면서 읽으라 그랬습니다. 인계지지목 종면 실조 중. 자, 그러니까 아닌 것은 3번. 그 밖의 약정사항. 그 밖의 약정사항은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죠. 자, 확인해 볼까요? 동그라미 1번 실제 거래 가격 실 동그라미 2번 매수 매도인의 인적 사항 인 동그라미 합니다. 4번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 면적, 신고사항이죠. 5번 개공사가 있으면 개공사도 신고사항입니다. 22번입니다. 자, 이 법상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지 못한 것은 답이 2번이죠. 3번이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공사의 책임은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입니다. 즉 개공사는 잘못이 없더라도 고용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짐으로써 무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틀린 것은 3번. 자, 나머지는 맞나요? 1. 모든 개공사는 업무 보정을 설정하고 중개 업무를 해야 합니다. 당근이고 모든 개공사가 보정을 설정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그렇죠? 보정을 설정하는 방법 3가지 방법은 동일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공제에 가입할 수 있고 공탁할 수 있다. 방법은 동일하죠. 근데 금액은 다릅니다. 법인은 2억, 공인중개사는 1억. 그렇게 금액은 다르죠. 자, 4번. 이런 업무 보정 설정 없이 업무를 개시하면 개공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를 뭐란다?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정확하게 돌았고 5번. 개공사의 과실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누구에게 있다? 의뢰인에게 있다. 아주 정확한 질문이죠. 자, 그래서 손해에 대한 발생 책임에 대해서 입증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것도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자, 그래서 22번의 답은 3번이지만 3번만 체크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니까 잘 관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23번 들어왔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행위 등과 관련한 개공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못한 것은 답이 4번입니다. 4번 줄 한번 꺼보십시오. 사건 수임료로서 20만 원으로 하되 사건 카드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우리 개공사들이 경매 업무를 함에 있어서 사건 수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자, 나머지 1, 2, 3, 5는 다 맞는 지문인데 이 지문에 있어서 내용은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우리는 경매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시험 범위는 대법원 규칙까지입니다. 대법원 규칙까지가 시험 범위인데 수수료에 관한 내용은 대법원 예규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실질적으로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건 수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틀렸다는 건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4번 돌아왔습니다. 개공사 등의 금지 행위입니다. 처벌 내용이 다른 것은 계속해서 금지 행위를 수업할 때마다 이렇게 기준을 포인트를 맞췄죠. 금지 행위는 형벌로서 기준을 맞췄습니다. 자, 금지 행위는요 하면 저절로 나오는 말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고 정서를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3년에 2천이다. 항상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이유를 설명했죠. 그 매매협조 4가지에다가 이런 내용이 하나 탁 들어오면 성격이 다른 놈은 딱 읽으면서 잡아내야 된다. 그죠? 여기도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2천입니다. 4가지가 탁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 놈 딱 내려오고 성격이 다른 놈은 기본 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지 행위는 거금을 받고 거금이 큰 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금을 받고 매매하는데 협조하면 1,000만 원씩 벌지만 마음에 안 드시거든.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면 2천만 원이다. 이렇게 암기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것 하나는 답이 2번 들어옵니까? 2번 마지막 줄에 보면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투기를 조장하는 것 얼마? 3년에 2천. 나머지들은 전부 다 자동으로 1년에 1,000이죠. 1번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3번 소가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초과 금품을 받는 행위. 4번 거짓된 언행 보이십니까? 마지막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의뢰를 받거나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협조 행위. 그러니까 딱 네 가지다 하나 딱 들어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처벌 내용이 다른 것 하나는 답은 2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25번 내려옵니다.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는 입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입지 조건이 뭡니까? 이 아파트는 지하철역과는 몇 분 거리에 있고 초등학교는 중학교는 몇 분 거리에 있다. 시장은 마트는 몇 분 거리에 있다. 이게 입지 조건이죠. 해당되지 않는 것 답이 4번입니다. 비선호시설. 1번 도로, 판매 및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차장 등은 전부 입지 조건에 해당됩니다. 비선호시설은 예전에는 혐오시설 그랬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하장장 이런 것들은 입지 조건이 아니고 비선호시설로서 별도로 되어 있고, 비선호시설 옆에다가는 1km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1km 이내에 있는 것을 직접 조사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선호시설은 1km 이내의 것을 직접 조사까지도 시험에 나온 바 있으니까 체크하셔야 됩니다. 잠깐만 수답합시다. 아, 또 끄니까 덥다. 에어컨 좀 틀어달라 해주시죠. 끄고 들었는데. 같이 오신 분은 이제 앞으로 촬영 교대하실 분이에요? 새로 직원 뽑는 중인데 이제 모니터링 하는 중이에요? 네. 실습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무실 직원 몇 명쯤 돼요? 사무실에는 직원이 한 20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데스크에 4사람인가? 직원들 바빠요? 20명이 다 바쁘게 돌아가나요? 바빠.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온다. 자, 나오면 바로 시작해도 되죠? 자, 26번 들어왔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 시 행정절차법상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은 26번 문제인데, 자, 여러분 자격 취소 사유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격증이 취소되는 사유는요. 그러면 자격 취소는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증이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대 부정 징 정리하시고, 양이 뭐지요?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정지받은 자가 뻐적뻐적이라고 있거나, 징은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받으면 취소되니까 자격 취소 사유는 반드시 새기셔야 되고, 양대 부정 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취소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청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사실은 청문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받은 자는 지금 교도소 가 있겠죠. 교도소 가 있는 사람을 잠깐 나와보세요. 취소해도 되겠습니까? 이럴 일은 없다. 그죠? 그래서 징역형이 하나가 보이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나머지 것들 1, 3, 4, 5 전부 양대 부정징에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27번 들어왔습니다. 중개보수 산출 방식입니다. 즉 우리말 하면 공식입니다. 옳지 못한 것은 답이 5번이죠. 아주 까칠하게 그렇습니다. 5번 임대차는
임대차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의 요율로서 산출하는데 단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월 단위 차임액이 100을 곱한 금액의 보증금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70을 곱하죠. 5천만 원 이하로 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까칠하게 그렇습니다.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조그만 계약이겠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를 20만 원짜리 계약을 2년간 했답니다. 수수료 계산하시오 하니까 보증금 1,000만 원 더하기 월세 얼마? 20 곱하기 무조건 100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간은 2년 이런 것들은 전부 함정 문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2천에서 합치면 3천 나오죠. 자, 3천이면 5천이 안 되잖아요. 5천이 안 되면 한 번 더 해라. 20만 원 곱하기 70을 하는데 1,000만 원에 사니까 27이 14, 2,400만 원 곱하기 요율로 계산한다. 이 공식입니다. 요율은 시험에서 주어진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옳지 못한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자, 나머지들은 다 정리가 됐죠. 특히 2번 교환이 올 때가 돼가니까 교환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환 대상 물건 중 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틀린 것은 5번이었습니다. 28번 들어옵니다. 자, 공인중개사 협회의 의무들입니다. 위반 시 행정질서벌의 제재가 있는 것은 자, 협회는 받았다 하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해당되는 것 답이 3번이죠. 공제규정 운용 실적을 3개월 만에 공시해야 되고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나머지들은 특별한 제재가 없는 것들. 위반은 위반이죠. 29번 들어왔습니다. 대법원 규칙상 보존 의무가 있는 서류들과 그 기간 연결이 옳지 못한 것을 찾아라. 또 매수 신청에 관한 거죠. 자, 중개 업무를 하는 자는 경매 업무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중개업에서 보관해야 될 서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거래계약서 몇 년? 5년. 확인설명서 3년.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 3년을 보관하는데 경매 업무를 하는 자는 2가지를 더 보관해야 됩니다. 하나는 사건 카드 몇 년? 5년. 두 번째 경매 물건에 대한 확인설명서 몇 년? 5년. 그래서 중개업을 하는 자가 경매 업무도 한다면 모두 5가지를 보관해야 되니까 객관식 문제 나오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보관 서류인데 거기 보면 답은 1번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관기간이 없죠. 답은 1번입니다. 자, 맞습니까? 2번 거래계약서 5년, 확인설명서 3년, 매수신청 대상물 확인설명서 몇 년? 5년, 사건카드 5년입니다. 그래서 경매사건은 전부 다 5년이 적용됩니다. 30번입니다. 다음 계공사 중 그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닌 것은 자, 반드시 취소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절대적 취소 사유라고 공부했습니다. 절대적 취소는 최근 3년 동안 출제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취소 사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가지고 절대적 취소를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노래 불렀죠.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만 잡습니다. 다른 데 잡으면 안 되고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이 절대적 취소인데 결이 뭘까요? 하면 결격 사유입니다. 사는요,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허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 리가 이중 소속이죠. 그리고 사는 이중 등록 사무소입니다. 이중 등록 사무소 절대적 취소입니다. 양은 양도되어 이런요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를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 그래서 1년 이내에 업무정지 3번 받으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정은 정지 받은 자가 뻐적뻐적이라면 절취. 그래서 절대적 취소는 결사, 허리, 사양, 일정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아닌 것은 답이 4번이죠. 이중으로 사무소를 설치한 계공사는 상대적 취소입니다. 답은 4번. 자, 나머지 다 맞나요? 1.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결 동그라미 놓습니다. 결격 사유 절대적 취소입니다. 2번 개인인 계공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사망해산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3번 소공사로 하여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뻐적뻐적 일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5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번 이상 업무 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1번 중개계약의 성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쌍무계약에 가까운 편무계약. 틀린 게 2번입니다. 자, 낙성, 불효식, 특수한 조건부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 가볍게 확인하셔도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은 특수한 조건부 쌍무계약이지 쌍무계약에 가까운 편무계약하면 X다. 그죠? 그래서 틀린 것 2번. 32번 내려옵니다. 다음은 전속 중개계약 체결 시 개공사의 의무입니다. 위반 시 그 자체 제재가 다른 것은 자, 전속 중개계약에 대한 위반 제재죠. 답은 2번. 체결 후 7일 내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하면 옆에다가 상대적 취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은 떴다 그러면 무조건 업무 정지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상대적 취소가 시험에 나온다 그러잖아요. 정보 위반하면 상취. 나머지들을 1, 3, 4, 5 전부 전속만 뜨면 눈 딱 감고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딱 하나만 빼놓으면 되죠. 정보 공개는 상대적 취소. 답은 2번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자, 이 법상 합법적인 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답이 4번이죠.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정법이죠. 주택 재개발 입주권. 뭐 말이 구질구질하게 나갔지만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면서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입주권이다. 그럼 재개발이 일어나니까 재개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틀린 거 봅시다. 1번 주택법상 주택조합원의 지위인 입주권. 이거를 칼로 열고 정서 적어 놓습니다. 주택조합원이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들. 이걸 소위 딱지라고 부른다니까요. 이런 거 거래할 수는 없다. 2번 투기과열지구 내의 분양권. 자, 분양권은 지금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분양권을 제한하는 지역이죠. 안 되고. 무허가 건물 철거 확인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했다는 확인을 받으면 아파트를 하나 받을 권리를 준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소위 딱지, 정서라고 합니다. 말할 거나 마나 주택청약예금 통장. 여러분 3년 넣으면 1순위다. 2년 넣으면 1순위다. 이렇게 권리를 주는 것들을 거래할 수는 없죠. 그래서 될 수 있는 것 답은 4번밖에 없습니다. 재개발 입주권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재개발 입주권은 중개의 대상이 됩니다. 34번 과태료 부과 사유에서 그 부과 관청이 다른 것 하나는 이것도 또 시험에 딱 묻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과태료 부과 사유에서 지금 나오는 내용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노래 제목이 이, 보, 개, 문, 표, 반납, 휴가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자, 이가 이전 신고 위반, 보정 설정 사본 미교부, 게시 의무 위반, 문자 사용을 위반하면 표시 광고 위반이죠. 여러분 우리 암기표에 다 들어가 있고 또 암기표는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라고 제시도 했습니다. 반납 순서에 관계없이 등록증 반납 안 하면 자격증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입니다. 휴는 휴업 폐업 신고 위반이 100만 원짜리인데 이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모두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자, 등록관청이 부과하는데 딱 하나 자격증 미반납하면 100만 원짜리는 시도지사가 부과하니까 항상 섞어서 문제 딱 들어옵니다. 이게. 자, 그래서 답이 5번 되죠. 자격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로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누가 부과한다? 시도지사. 나머지 1, 2, 3, 4 전부 다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35번 들어왔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공사와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의 차이점이 아닌 것은 답이 5번이죠. 자,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법인이거나 개인이거나 할 수 있는 물건은 어떻게 된다? 토, 건, 입, 광, 공이라는 5가지 물건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죠. 그래서 답은 5번이고 자, 취급할 수 있는 업무 차이 있습니다. 법인은 14조 업무만 해야 한다. 근데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다.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다. 분사무소 설치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고 업무 보정 설정액 차이 있죠. 법인은 2억, 공인중개사는 1억입니다. 차이 있고 결격 사유 차이 있다 없다? 있죠.
자, 법인에는 사원 임원도 결격 사유면 2개월 내로 해임해야 됩니다. 2개월 내로 해임하지 않으면 법인은 결격 사유인데 개인은 그런 내용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격 사유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것은 답이 5번 중개대상물입니다. 36번 왔습니다. 자, 확인 설명을 위해서 개공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직접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딱 느낌이 와야 되죠. 직접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 답은 3번 임야의 경계 가로 열고 임야도 적어놓습니다. 자, 경계는 무엇으로 확인한다? 지적도, 임야도, 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죠. 답은 3번. 자, 나머지는 전부 현장 확인해야 됩니까? 당연하지. 건축물의 방향. 자, 저 건물이 동향이다, 남향이다. 가서 봐야 됩니다. 방향. 그 다음에 비선호 시설. 아까도 했습니까? 비선호 시설은 1km 이내에 있는 것을 직접 조사해야 된다고. 직접 조사. 4번 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 여러분, 토지가 밭으로 되어 있지만 가보면 오리고기집의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도 많겠죠. 실제 이용 상태는 가봐야 되고, 미공시 중요 시설물, 즉 공시가 되지 않은 시설물, 공시가 되지 않았으니까 장부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현장 가서 봐야 돼요.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겠죠. 여러분, 가정주택을 사고 파는데 주택에 가보니까 뭐 지붕에 태양열 보일러 주택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태양열 보일러 주택 이런 거 상당히 고가죠. 이런 것들이 건축물 대장 이런 데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미공시가 되어 있는 중요 시설물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37번입니다. 경기도 삼본시 소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면적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한국인 이얼순이 매도하고 미국인 스미스가 매수하는 거래계약을 개공사 갑이 중개하고자 합니다. 옳은 것은 자, 이제 이런 내용이 토지거래허가 지역이니까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되겠죠. 또 미국인 스미스가 매수하니까 외국인 토지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해봐라. 그런 문제죠. 옳은 것은 일단 5번입니다. 개공사인 갑은 매매계약 체결로부터 60일 내로 3본 시장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된다. 답은 5번이 옵니다. 왜 5번이 오냐 하면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반드시 누가 한다? 개공사가 해야 되니까 5번. 자, 틀린 거 수정해 봅시다. 1번 이열순이 매도인이죠. 미국인 스미스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X입니다.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부터 받아야 됩니다. 2번 이열순과 미국인 스미스가 공동으로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내로 3본 시장에게 거래 신고를 하면 된다. 또 X다. 그죠? 30일도 틀렸고 지금 개공사가 개입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개공사 갑이 신고해야 됩니다. 3번 미국인 스미스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내로 3본 시장에게 외국인 토지법상의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 X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큰 규제를 통과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외국인 토지법상의 신고는 한 것으로 본다. 4번 개공사 갑은 아무런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죠?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반드시 개공사가 신고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 들어왔습니다. 38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 시 첨부하지 않는 서류는 답이 4번입니다. 거래계약서. 자, 그러면 이 거래계약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래계약서가 나오지를 않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답은 4번이 여러분은 찍어도 찍으셔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적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만 사고 팔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허가를 신청할 때 매매계약서가 들어갈 일은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공부할까요? 토지이용계획서, 그 다음에 농업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그리고 토지등기부가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공부용으로 체크해 주실 것. 39번 들어왔습니다. 자, 다음 중 경매의 매각으로도 말소되지 않는 등기는 이랬습니다. 자, 말소되는 권리를 삭제되는 권리라고 그랬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는데, 자, 경매에 있어서는 항상 삭제되는 권리, 항상 인수되는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삭제되는 권리, 건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리고 담보 가등기 하나 더 있죠. 경매 개시 등기는 항상 삭제되는 권리, 안전한 권리입니다. 항상 인수되는 권리, 위험한 권리입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은 항상 인수되는 권리. 자, 삭제와 인수가 끝나고 나면 시간에 따라서 선순위 담보 물건보다
앞서면 인수. 그죠? 자,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앞서면 인수를 10번만 읽으시면 뒷서면 삭제되는 권리로 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선순위 전세권은 최선순위 전세권 이놈은 배당을 요구하면 배당받고 삭제되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인수된다. 이 권리 분석에 대해서 이 정도의 내용은 암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암기표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고 보니까 말소되지 않는 권리, 즉 인수되는 권리를 찾아라 이런 뜻인데, 자, 답은 5번 전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가압류입니다. 자, 원래 가압류는 보시다시피 말소되는 권리죠. 근데 전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인수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면 이것은 인수되는 권리로서 위험한 권리, 최근의 판례입니다. 5번 잡으시고,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봐요. 경매 개시 등기 삭제되잖아요. 신청자인 건저당 등기, 건저당 삭제됩니다. 말소 기준물보다 후순위인 담보가 등기, 후순위나 말거나 담보가 등기는 항상 삭제되는 권리. 4번 저당권 등기보다 뒤에 있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뒤에 있으면 삭제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마무리 문제네요. 40번 매수 신청인에게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 업무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자, 답이 3번인데 매각 대금 납부의 대리, 대금 납부를 경매 매수 신청 대리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없죠. 매각 대금은 누가 납부해야 된다? 당사자가 직접 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3번. 자,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나요? 공유자 우선 매수, 입찰표 작성 제출, 차순위 매수 신고, 그리고 5번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 대리는 경매를 하는 계공사가 해줄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됩니다. 거기 3번 매각 대금의 납부도 시험에 지금 잘 나오지만 해줄 수 없는 것으로서 옆에 이것도 하나 적어놓습니다. 인도,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도 X입니다. 그래서 인도, 명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해야 된다? 당사자가 직접 해야 되지 계공사가 해줄 수 있는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아마 어쩌면 매수 신청 대리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는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제일 중요한데 대금을 납부한다면 틀린다고 체크하시고, 두 번째 인도, 명도, 소송도 대리하면 틀립니다. 거기까지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40문제 제2회 모의고사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합니다.